엠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경식입니다. 저희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고 동남아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발표해 주신 박 부사장님처럼 저희는 뭐 IPO나 뭐 이런 아직 큰 성장을 이뤄내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뭐 이거 어떻게 하세요, 저거 어떻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깜냥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동남아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발전 사항들이나 사례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국내까지도 앞으로는 어떻게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그 경험들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친구들이 무슨 생각으로 팀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걸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첫 시장이 2012년인데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으면서 지금의 동남아에서 돌고 있는 서비스를 갖고 있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동남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저희 라이드 헬링 서비스, 블록체인 베이스드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주요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동남아에서 어떤 식의 파트너십 모델과 어떤 식의 사업 모델을 연결해 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성장 전략이 정말 한 페이지에 딱 되게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근래에 진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냐고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요. 저희는 사실 되게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좋은 키워드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모빌리티를 통해서 핀테크를 하고 있고 라이드 헤일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더해서 하드웨어로 일렉트릭 비클까지 또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모든 기저에는 블록체인을 깔아서 모든 서비스와 데이터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히스토리를 보면 사실 이 히스토리의 숫자가 2014년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첫 창업이 2012년 미국에서 뉴욕에서 창업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건 저희는 이제 초기 창업자들이 하는 흔한 실수들을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가 최고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었고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마케팅 능력도 없었고 세일즈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었던 2014년 이전의 모든 서비스들이 다 망했습니다. 저희가 한 3개의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다 망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에 진입하기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거는 2014년에 홍콩과 심천을 에서 제공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라이드 서비스는 이지웨이인데요. 이 서비스는 홍콩과 심천 사이에 왔다 갔다 국경을 넘어 다닐 수 있는 플레이트 넘버를 홍콩 쪽이랑 심천 쪽 2개의 번호를 달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예약해서 불러 탈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더 큰 기회를 봤던 건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 참여하는 벤더들, 렌터카 회사들이나 차량 제공업자들이 본인들의 기사나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플랫폼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쓰고 있었어요. 다들 펜앤페이퍼로 활용을 했고 예약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 적어서 문자로 기사한테 보내주면 기사가 그 문자를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게 저희한테는 하나의 기회였고 그걸로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까지 발전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 위에 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됐던 거고 사실 저희가 블록체인을 처음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계기는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저희가 2016년, 17년에 홍콩과 심천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는 블록체인이 사실 굉장한 붐이 일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2017년 말 중반쯤에 완전 커지기 전에 중국은 이미 한번 휩쓸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이제 뭐 그럼 우리 같이 거래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접근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사기 같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펀더멘털 프로블럼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지금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저희랑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국내의 타다 서비스 같은 경우도 기사의 처우 문제라든지 아니면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금전이 아니고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좀 활용해보자고 활용을 시작을 했던 거고 타이밍이 또 굉장히 좋았던 건 저희가 2018년 7월에 싱가포르에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처음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저희한테 어떤 기회가 왔었냐면 우버와 그랩이
합쳐지게 되면서 그랩이 독점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랩이 독점화가 시작이 되고 그랩이 마켓 쉐어를 8, 90% 이상을 갖게 되면서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됐던 거죠.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가 서비스를 딜리버하게 됐던 거고, 그 이후에 택시 서비스와 함께 캄보디아와 베트남까지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1년이 더 지난 이후에는 서비스 확장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로컬에 있는 여러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금융 상품의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로컬 서비스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가능해졌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를 할 때 지금 뭐 선배 창업자실 분들도 물론 아시는 얘기겠지만 후배 창업자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컬에서는 로컬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고 그 로컬 파트너들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로컬 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2018년 7월에 블록체인 베이스로 한 타다라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같은 네임을 쓰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 이름을 선택했던 이유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서예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 타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영어로는 짜잔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일본어로는 또 타다가 공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저희가 내세웠던 컨셉 자체는, 지금 기존의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가 제공하는 방식이 기사들을 플랫폼 안에 품은 다음에 그 기사들의 리소스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기사들한테 20%에서 30% 이상의 커미션을 떼는 게 가장 큰 고통의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기사들의 참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제로 커미션으로 서비스를 전개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택하는 방식은 현금을 무한대로 태워가면서 손님들한테 쿠폰을 주고 기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들을 통해서 저희는 먼저 신용을 쌓고요. 그 기사들의 기저를 튼튼하게 만들고 천천히 성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해주신 박 부사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회사가 캐시 이인이 없이 버틸 수 있는 자금을 계속적으로 보유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진짜 100% 동의하고요. 저희도 지금 A라운드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A라운드 마무리 전에 장구가 영혼을 찍기까지 굉장히 피가 말랐었거든요. 그리고 그 장구가 영혼을 찍었던 적은 사실 시드 라운드나 프리시드 라운드 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장구 영혼을 찍은 과정을 넘어서야 그 다음에 딜리버러블한 프로덕트가 나오고, 그 프로덕트가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이 되기 시작할 때 A라운드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봐주기 시작을 하고, 그 A라운드 투자자들은 초기에 이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올라오고 있는지보다 그 모멘텀을 더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나서 불과 한 3개월 만에 가입한 기사 수가 2만 명이 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안에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 속도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그리기 시작을 하니까 파트너들, 로컬에 있는 파트너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VC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물론 그 찾아온 사람들을 제대로 엮어서 그 뭐 투자 딜이나 아니면 파트너십 딜을 제대로 끝내기까지는 진짜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A라운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의 성장의 모멘텀도 있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돈을 벌 수 있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벤처 투자에서, 물론 앞서 발표해 주신 역시나 박 부사장님도 아시겠지만 A라운드 투자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시드 라운드나 뭐 엔젤 라운드는 뭐 three fools라 그러죠. 뭐 friend, family, 뭐 이런 분들이 다 도와주시는 거라서 잘 얘기하면 사기는 잘 칠 수 있어요. 근데 A라운드 투자자한테는 절대 사기 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서비스가 돌고 있어야 하고, 그 도는 서비스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으며 그 돈을 버는 모델 자체가 어떤 프로젝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사실 증명해내고 설득할 수 없으면 A라운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A라운드를 클로징하기까지 사실 거의 한 1년이 걸렸고요. 첫 번째 되게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난 투자자분들과도 A라운드가 진행이 되다가 그게 한번 엎어졌어요. 그 엎어졌을 때는 정말 진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런웨이로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던 상황에 그게 얘기되던 딜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돼서 사실 4개월이라는 시간은 저희가 협상을 하거나 딜을 할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스트레치해서 우리가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고요. 첫 번째 SD 프로그램은 시스템 디스패치인데요. 지금 국내에서 돌고 있는 타다가 거절 없이 기사가 바로바로 배차됩니다라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런 컨셉은 이미 기존에 많이 존재했던 거고요. 그게 저희도 시스템 디스패치로 이미 실행을 하고 있던 게 이제 동남아에서고요. 그래서 시스템 디스패치를 하면 기사가 이 오더를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냥 무조건 가까이 있는 기사를 어사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차량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맥시멈으로 끌어올리는 게 시스템 디스패치 프로그램이고요. 모바일 페이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가 하나의 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디지털 포스가 돼서 모바일 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소스들을 저희가 받아주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피도 저희의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바일 월렛인데요. 저희 자체가 저희가 개발하는 모바일 월렛이랑 금융상품을 연동할 수 있는 월렛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요. 이 월렛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존재하는 은행이나 다른 금융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디스패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왼쪽에 보시는 자리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스냅샷인데요. 싱가포르 지도에서 실제 디맨드가 특정 시간대에 어떻게 모이는지에 대한 스냅샷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널라이즈해서 실제로 차들이 어디에서 손님을 더 많이 픽업할 수 있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시스템으로 분석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기사와 차량들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디스패치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 실제로 제로 커미션으로 기사들 그냥 프리랜서로 참여하는 기사들한테는 돈을 받지는 않지만 실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차량과 기사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는 저희가 과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저희한테 차를 제공해 주고요. 그 차를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유틸라이즈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특정 퍼센티지의 레베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모바일 페이 서비스들과 협업을 시작을 했고요. 우선적으로 이름만 대면 아실 수 있는 알리페이나 이런 다른 서비스들이 저희와 같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모바일 페이 서비스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는 게 왜 좋냐면 그 각각의 모바일 페이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커스터머들이 저희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연결된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차량을 불러 타면 이 모바일 페이 서비스들 자체적으로 책정해 놓은 마케팅 예산을 통해서 고객들한테도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서비스를 제공한 기사들한테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좋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회사가 사실 마케팅 비용이 없이 그랩이라는 거대 기업이나 다른 큰 기업들과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택했던 방식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들한테 신용을 먼저 얻는 게 우선이었고 그 다음은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연결하는 게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들과 연결된 이후에는 그 사업 모델을 통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페이가 사실은 한 트랜잭션마다 한 1%에서 2% 사이의 커미션이 저희한테 떨어지는데 그 자체가 사실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보면 작지만 모수가 커지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어서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타다 월렛입니다. 저희 라이드 헤일링 어플리케이션에 저희가 사실 보면 여기에 M이라고 써 있고 New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사실 블록체인 인센티브인데요. 사실 이것도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운전자나 기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각 이용에 대한 포인트 및 인센티브가 쌓이게 됩니다. 그 인센티브가 쌓인 포인트는 역시나 블록체인 코인으로도 전환을 할 수 있고요. 내 하나의 에셋으로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금융 서비스로는 월렛 서비스가 있는데 이 월렛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1차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신한은행과 함께 협업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타다라는 이 타다 월렛이나 이런 금융 월렛 서비스 같은 경우를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하고 혼자 열심히 진행할 수도 있지만 역시나 종이 한 장이라도 맞들면 낫듯이 저희는 기존의 기사들과 사용자의 플랫폼에 있는 기사와 사용자의 데이터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월렛 서비스를 신한은행에서 개발하고 이 서비스를 같이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냐면 실제로
기사들이나 사용자들, 라이더들이 쓰는 이런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기사와 사용자의 크레딧 레이팅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 크레딧 레이팅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컨슈머 파이낸싱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컨슈머 파이낸싱은 사실 저희 혼자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행들과 하게 되면 사실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컨슈머 파이낸싱도 가능해지는 원래 서비스, 핀텍 서비스가 같이 파트너와 함께 진행이 되는 게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로스 스트래터지랑 서비스 KPI를 진짜 딱 한 페이지로 설명을 하면요. 이겁니다. 저희는 기사에 집중합니다. 저희가 정의하는 저희 서비스의 고객은 기사예요. 라이드헤일링 서비스가 정의하는 고객이 어떻게 기사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라이드헤일링 서비스나 이런 모빌리티 플랫폼이 오토노머스 카까지 넘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기사거든요. 이 기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실제로 그랩이나 고잭 같은 이제 동남아의 유니콘들도 기사를 확보하고 기사를 리테인하고 기사들을 플랫폼에 머물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씁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루머로 이들이 돈을 한창 많이 쓸 때 뭐 컨슈머 라이더 마케팅과 드라이버 마케팅 여러 마케팅 비용으로 한 달에 많이 쓸 때는 뭐 2,500억까지도 쓰는 정도의 비용을 써대는 플랫폼들이었거든요. 이런 공룡 같은 플랫폼들과 저희가 현금을 쓰는 방식으로 맞춰간다면 저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식이 정말 딱 하나예요. 저희가 생각하고 정의한 고객 하나에 대해서 그 고객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베네핏을 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저희는 보답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각 나라마다 기사들을 위한 오픈 챗룸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 지금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 3,000명에서 4,000명 사이의 기사들이 들어와서 매일매일 저희한테 피드백을 줘요. 오늘은 어땠고 이 지역에서는 손님이 별로 없었으며 뭐 너희들 이 플랫폼이 어제는 이 특정 시간대 뭐가 잘 안 되더라. 이런 피드백들을 저희는 계속 받고 그걸 통해서 시스템을 정말 무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첫 런칭을 하고 한 첫 6개월 동안 저희가 업데이트만 한 200번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사들한테 저희는 신용을 얻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비스를 열었을 때 기사들이 했던 말이 얘네들 사기꾼이네. 어떻게 제로 커미션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제로 커미션으로 서스테인 할 수 있겠어. 얘네들 사기꾼이야. 못 믿겠다. 다들 그랬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기사들이 저희 플랫폼에 가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사들이 이 플랫폼을 가입하기 위해서 문서도 내야 되고 뭐 면허증도 사진 찍어 보내야 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사들 입장에서는 전혀 잃을 게 없는 플랫폼이었던 거죠. 저희가 기사들한테 커미션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캐주얼하게 와서 그냥 내가 기존에 가입했던 그 문서들을 한 번만 더 내면 됐던 거니까 너무 수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입된 기사들을 저희는 붙잡아 놨어요. 근데 그 기사들은 저희는 돈을 써서 붙잡아 놓은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진짜 신용을 쌓아서 그 기사들을 붙잡아 놨던 거고 그 기사들이 남아서 저희 플랫폼에 엄청난 힘을 실어줬고 그 덕에 저희는 A라운드를 무사하게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사들이 쌓이고 기사들이 모이고 기사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하나의 나라마다 하나의 커뮤니티들이 생성이 됐어요. 그 커뮤니티들이 생성이 되고 나니까 사실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보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으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확장으로 넘어간 게 사실 A라운드 클로징이 됐던 계기도 저희가 일렉트릭 비클로 확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도 들어왔고 VC와 같이 조합이 돼서 저희는 A라운드 정말 최상의 조합에 투자를 받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툭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에는 인도에서 수입이 된 이 3륜차 툭툭이 활성화가 된 지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 일렉트릭
이 그냥 툭툭이 보통 LPG 엔진으로 돌아다니게 되고요. 3년 차고 판매 가격이 한 3,500불 정도예요.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교통수단으로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프놈펜에만 등록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이 툭툭이 2만 대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도 이 사용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라오스에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봤던 게 툭툭 자체를 가지고 툭툭 기사들이 사실 버는 돈이 하루에 많이 벌어봐야 하루에 한 40불 정도 법니다. 40불 정도를 벌려면 손님을 하루에 한 15번에서 20번 정도는 태워야 돼요. 그래서 짧은 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동남아 특히 프놈펜이나 이런 캄보디아 같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툭툭 자체가 택시의 역할도 하고 버스의 역할도 하는 대중교통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툭툭을 저희가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수단으로 확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기사들 입장에서는 인컴이 적기 때문에 내야 되는 커미션 자체가 사실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오피셜 런칭을 하고 3개월 안에 벌써 10,000명 이상의 기사들이 모였고 그 중에 한 9,000명 정도가 툭툭을 운전하는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툭툭이란 차량이 사람도 실어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파슬들이나 음식 같은 걸 실어나르기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에 이제 12월 다음 달부터 POC를 시작을 하는데 파슬 딜리버리, 툭툭을 활용한 파슬 딜리버리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툭툭이 지금 LPG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전략투자사와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하는 일렉트릭 툭툭은 실제 판매가인 3,500불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고 연료비도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더 적을 수가 있는 재밌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지난 7년 8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못했던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를 제대로 써줄 수 있는 고객이 누군가, 그 고객이 누군가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차를 불러타는 사람이 우리 고객인가, 아니면 뭐 기사인가,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굉장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기사와 사용자, 라이더는 사실 정책 면에서는 양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국내에서도 항상 이슈지만 택시 기사님이 말이 너무 많다. 난 조용하게 가고 싶고 깨끗한 차를 타고 싶은데 택시 기사님한테 말을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펴는 순간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반발이죠. 나도 사람인데 나도 말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조건들과 정책들이 사실 양립하기가 힘든데 저희는 그냥 되게 깔끔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기사고 기사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펼쳐야 하는 거고 그 최선의 정책을 통해서 기사들이 만족했을 때 더 좋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기사들이 또 합류를 하게 됐던 거고 그 기사님들을 통해서 다른 비즈니스들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12월에 일단 테스트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될 거고요.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저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서비스는 사실 뭐 국내에서 저희랑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국내의 타다 같은 이런 밴이나 이런 걸 활용할 게 아니라요. 저희의 고객인 모수가 엄청 큰 그 고객분들, 개인 택시 기사님과 법인 택시 기사님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재밌는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런칭을 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실제로 서비스를 기사님들하고 라이더만 넣고 양분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이 실제로 택시를 사용할 때 그 공간을 어떻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얘네 미친놈 아니야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상품으로나 아니면 재밌는 기획으로 내년도에 오피셜 런칭이 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선배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다 똑같은 실수를 하시고 다 여기까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앞에 계신 박 부사장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준비해 놓고 펀딩을 준비하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게 거기에서 한 6개월만 줄고 한 1년 정도의 돈만 갖고 있어도 엄청 쫄려요. 그리고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보이면 이건 월급날이 무서워지는 순간이 막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구가 0원을 찍으면 이제 돈 꾸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은 진짜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의 런웨이 자금을 확보해 두시고 라운드를 진행을 하시고 A 라운드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제대로 된 투자자와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은 사실 A 라운드를 클로징했으면 B 라운드, C 라운드, D 라운드 상당히 수월하게 박 부사장님 보시면 IPO까지 하셨잖아요. A 라운드만 잘하시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라운드가 정말 어렵는데 뭐 엎어지기도 하고 닦이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사실 한 1000번은 거절 당하시면 A 라운드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